민경채 서류 전형 관련된 부분부터 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의 오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뭐 어차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뭐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오픈 특강에서 그냥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발표 필기 합격자 발표하고 며칠 뒤라서 아직 좀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 4일 수요일이던데 오후 6시까지 뭐 서류는 꼭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 그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간과하시는 부분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고문입니다. 공고문에 제가 그냥 스크린샷을 그대로 땄는데요. 서류 전형입니다. 여러분들 필기를 붙였기 때문에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서류 전형 발표가 나면서 면접 공고문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서류 전형은 거의 다 붙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과정이 되게 진난하잖아요. 민간인력체고 1년 코스로 그 원서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최종 합격자까지 나오는데 거의 1년까지가 소비가 됩니다. 뭐 준비하시는 것까지 하면 개인적으로는 거의 2년 동안 준비하는 듯한 느낌도 드실 텐데 일단은 지금 필기까지만 되신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녹화하는 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자를 하면 뭐 바리바리 서류 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양식지도 주고 뭐 복잡합니다. 그거 챙겨 놓으시는 것도 아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빠짐없이 누락 없이 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당연히 드리고요. 다음에 좀 블러핑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가 라면 최종 합격 대상이 되는 분들, 면접이 끝나고 최종 합격자가 내정이 일단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각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커리어가 되는 모든 전 직장에다가 다 팩스를 돌려서 경력 조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되는 기재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뭐 발표한 거 아니니까요. 빠집니다. 당연하게. 그런 분들이 조금 계세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최종 합격, 그러니까 면접을 보시고 좀 시기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한 1주나 2주 그 텀 정도에 대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합격 대상자가 된 거는 인사과에서 팩스가 왔다 연락이 오거나 이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합격 후보자구나. 그래서 경력조회가 그 해당되는 회사로 경력조회가 들어가고 그 회사에서 문제 없다라고 회신을 해주면 이제 그게 컨펌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하지 않습니다. 면접 대상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정을 한 다음에 최소한으로 왜냐하면 이게 직장에 알려져 버리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는 이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과거에 한 5, 6년 전에는 응시생 모두 일단 돌리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다 뽀록 나는 바람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좀 민원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내정자만 하는데 가끔 조회를 받으셨는데 최종 경력자에서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소수지만 제가 뭐 몇 개의 케이스를 알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붙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랬는데 어머나 발표가 안 났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자세하게 뭐 본인의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만 작성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회사에다 직접 그 작성 내용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뭐 좀 과장은 좀 없도록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립니다. 아무튼 자, 일단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뭐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서류를 내시면 내부적으로 서류전형위원회라는 데서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모집 단위에 나와 있는 요구되는 경력 사항들에 맞는지를 체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혹은 부적격. 그러니까 부적격 나오면 이제 여러분 서류 합격자 발표 날 때 이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 우리 요구 역량이랑 뭐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 안 맞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안 맞으면 부적격이 됩니다. 뭐 이런 경우는 아주 간혹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경력이 뭐 1년 부족하더라 뭐 이런 것도 좀 계시고 뭐 등등등의 사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대부분 거의 다수는 뭐 미리 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다 이제 뭐 붙습니다. 대개의 경우. 아까 얘기 나왔지만 너무 많은 경우는 이제 3배수만 맞춰가지고 자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좀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요걸 그럼 어떻게 자르느냐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좀 아까 그 합격자 명단을 확인해 보지는 않아서 뭐 일부 조에서 3배수 이상으로 뽑힌 경우는 동점자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피셋에 그러면 원래 3명 뽑아야 되는데 4명이다 그러면 3등 4등 그 2명이 동점자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없어서 같이 일단 붙여놓고 서류 전형을 통해서 그 중에
3, 4등 중에 한 명이 이제 빠지게 돼서 서류 전형 때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또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에 딱 3배수도 있다 그러면 뭐 본인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서류 전형 일단 다 합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적혀져 있는데 서류 전형 심사 항목. 그럼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참고로 이 서류 전형 위원회는 기관에서 절반, 기관 외에서 절반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외라는 건 뭐 퇴직자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퇴직자 포함 또 뭐 외부 뭐 교수님 뭐 이런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가 아는 한 민간 경력 채용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뭐 약간의 뭐 내부적으로 뽑으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기관에 있는 사람들 더 뽑아주겠지 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뽑겠지라고 이 공정성에 의심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신데 초창기에는 좀 그런 의심들이 없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아는 한 요거에 대해서 불공정성을 좀 문제 삼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국가공무원 인사과정은 나름대로 꽤나 객관적이고 투명합니다. 아주 꽤나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뭐 제가 증인 같은 사람이라서 참고로 제가 인사혁신처에서 뭐 돈 받거나 뒷광고 받는 거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심사 항목은 뭐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간단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공무원 적합성 1번으로 평가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원 동기, 직무 수행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서류 내시는 거에 첫 번째 항목이 요 두 개입니다. 옛날에 이제 지원 동기가 아니라 자기소개서라고 했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지원 동기만 자기소개서는 뭐 경력이 다 있으니까 따로 안 쓰고 그냥 지원 동기, 직무 수행 계획서.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체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왜냐 그러면 발표가 한 일주일 이내에 뭔가 서류를 막 내는데 요거는 그냥 정신없게 내시거든요. 껴가지고 그냥 아름다운 얘기, 예, 충성 이런 얘기 쓰시고 뭐 그냥 홈페이지에서 업무 같은 거 좀 하나 긁으셔가지고 쫙 넣고 예, 그냥 살 좀 붙여갖고 틱 내시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담당 예정과의 연관성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커리어에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예, 그 관련된 부분 이제 요 연관성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좀 알 길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초에 여러분들이 면접 공고문에 보면 예, 모집 단위별로 필요한 지식, 역량 이런 게 나와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평가표를 많이 놓고 뭐 아마 상중하로 하든지 뭐 5점 척도라든지 그건 알 길은 없겠으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예,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직무형 이것도 마찬가지 커리어죠. 연관성 커리어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자격증이니까 요거는 뭐 예, 해당 사항 대부분 없으실 테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일부 뭐 증이 있는 분들 예, 만. 자, 뭐 그러면 자 요거랑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커리어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유일하게 다시 서류 중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 열심히 좀 포인트를 딸 수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점수를 매기는가요? 그냥 뭐 예컨대 면접위원들이 그냥 보시는 용도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점수를 매긴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점수를 매기는 거다. 계량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공무원 모든 채용 과정은 다 점수화 시킵니다. 계량화를 시키고. 이게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이어보면 뭐 이거 증빙을 딱 규정 보면 다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냥 따로 어저께 찾은 건데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실무자료 지침이라고 예, 여기 국가법령 정보센터 검색하시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서류적인 평정표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위원들이 뭐 3인인지 5인인지 7인인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한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제 기관 내에서 절반 정도는 이제 기관 밖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예, 심사위원 여기는 이제 3명짜리로 샘플이 되어져 있는데 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류 심사 평가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항목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법적 문서라서 여기 보시면 잠재 및 발전 가능성이 여긴 자기소개서 직무 이해도로가 나와 있는데 요게 바로 아까 여러분 지원 동기 예, 그다음에 직무수행 계획서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것도 점수 배점이 있고요. 직무성과 연관성. 그 다음에 여기 아마 기타 실적이면 아마 자격증이나 등등등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규정이 나와 있으면. 뭐 이런 걸 잘 모르시려서 제가 그냥 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상 비평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든지 다 계량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서
이게 배점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거는 기관마다 다 모를 알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는 이제 이게 아마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도 별도로 점수화가 되고 이거를 통해서 아까 연관성까지 다 각자 면접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배점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평균점을 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줄을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은 여러분들 어찌해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커리어 있는 대로 잘 정해서 내시는 거 외에 할 길이 없고 요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면접만 아니고 이 점수도 반영을 면접 때 하나요? 라는 질문에 제 답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 면접 체감도와 실제 합격률이 갭이 꽤 커요. 이게 면접 보고는 뭐 절대 믿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면접 평가에 저도 후기도 받아보고 그런 면접 되게 잘 보셨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게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면접 합격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더 다른 요인이 들어갔다라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고 그거는 이거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면접 점수를 50점, 100점으로 치환을 해서 예컨대 상위 결수가 몇 개면 뭐 몇 점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이거랑 합산하는 점수로 하는 방식인지 뭐 어떤 건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 부분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 이 부분이 되게 면접 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경력 채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공개 채용은 경력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이게 없고 그냥 면접만으로 쇼부가 나는데요. 경력 채용은 원칙이 규정이 그러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더 정리하면 자, 대부분 서류 시험 통과한다. 하지만 적격만 아니라 점수화를 하겠고 여기가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가 이 두 가지 문서입니다. 아마 제가 단톡방에도 여쭤봤는데 혹시 뭐 다른 양식이 또 바뀐 게 있나 싶었더니 뭐 아무 양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백지에다가 그냥 알아서 A4지 한 장 정도 분량이죠. 그 정도 쓰시는 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 중요한 건 면접 진행 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면접위원이 다 보면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 자체가 아닙니다. 경력 채용은. 그러니까 맨 위에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와 직무수행 물론 이제 여러분 첨부 서류까지 다 보시지는 않는데 뭐 이력서 간단한 그 요약 페이지가 있죠. 여러분 제출 서류에 그거 보시고 지원 동기와 직무수행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면접인이 다 보면서 면접장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죠? 이 부분도 좀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간혹 다는 아닌데요. 다는 아니고 아주 일부는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쓴 내용에 관해서 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뭐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는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할 거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가능성이 좀 큽니다. 대개 보면 좀 아름다운 얘기들 많이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주로 쓰시는데 뭔가 좀 구체적인 나름대로 비전 같은 거를 적어 놓으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 이거 본인이 직무수행 계획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자원이 필요하겠냐,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거 추진할 때 한계나 어려움은 뭐 어떤 게 있겠냐, 뭐 그 정도의 질문을 뭐 간단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질문할 내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게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따로 워드에다가 따로 타이핑을 하셔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갖고 워드에다 타이핑해서 정제하신 다음에 그거 복사해서 이제 사이트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원본을 필히 좀 원본 오리지널 본들을 꼭 보관을 해 두시고 면접 때도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가끔 나중에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거를 할 때 수강생분들은 좀 요거 두 개만 요거 두 개만은 저한테 좀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기반해서 질문도 드리고 그러니까 꼭 좀 필히 작성해서 보관을 해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서류 전형 평가도 일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또 말씀드렸다 그래서 유불리 경력자 이런 건 별로 없다. 뭐 그런 경우들 많으세요. 면접장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기관에서 오신 면접위원들이 아시는 분이면 깊이 재척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면접위원
예,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빠지시고 이제 다른 면접인이 오시거나 뭐 심지어는 대체할 면접인이 없으시면 빠진 상태로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지원기관에서 일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면접위원이 아는 분인 경우들이 좀 흔하게 뭐 있기는 좀 하더라고요. 너무 좀 좁은 영역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까 마지막 말씀드렸지만 제출 사례에 대한 검증은 최종 합격 후보자가 결정이 되고 면접이 끝난 다음에 후보자가 된 다음에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 올해도 제가 여쭤보긴 할 텐데 단톡방에 계시면 제가 나중에 이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팩스 요즘 팩스를 잘 안 쓰는데 아직 정부기관은 팩스를 좀 꽤 씁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다큐멘트 문서로 대한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 팩스를 보면 이렇게 뭐 경력조회 사실 확인 요청 이래가지고 인사 신청 이렇게 딱 있고요. 뭐 이렇게 다음 뭐 이렇게 뭐 첨부하오니 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첨부 이렇게 나와 있고 인사신처장에서 저 관인 딱 찍혀 있고 그 밑에 보면 되게 뭐가 있죠? 수신처가 딱 달려 있죠. 수신처가 한 몇십 개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쫙 올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데 일관에서 팩트를 보는 수신자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 이제 제가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사진 올려 인터까지 그냥 보여줬어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올리시면 수신처를 보면 아 나도 내 근무지 회사가 그 수신처 회사에 들어가 있으면 아 나도 대상자가 되는구나. 뭐 이런 경우를 좀 알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회를 하루에는 못 하고요. 한 4, 5일, 3, 4일, 4, 5일 정도 계속 좀 나눠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 아는 경우도 있다. 또 인사과직원 좀 친한 분 계시면 혹시 오면 조용히 나한테만 좀 알려달라고 밥 사주면서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서류 전형에 대해서는 뭐 저 나름대로 가장 좀 정확한 여러분들 오해 없이 정보를 좀 드렸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비 가이드, 뭐 가이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직무 수행 기획서 두 가지 문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단 이 지원 동기라고 하는 파트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핵심은 그겁니다. 왜 민간에서 잘 나가는데 뭐하러 공무원 와? 이런 겁니다. 왜 와? 왜 월급도 적고 일도 빡세고 욕만 처먹는데 넌 왜 오는데? 이겁니다. 이거에는 뭐가 하나 함의가 담겨 있냐 그러면 이제 공직을 커리어로 삼는 분들도 분야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 커리어가 되는 공직에서 몇 년 일하고 다시 나가시면 민간에서 그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건너가는 커리어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또 이렇게 다니다가 이건 진짜 좀 아니다 해서 이런 경우도 계시고 자, 그런 거 방지용 같은 느낌으로 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게 면접 때도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민간 버리고 왜 오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쓰시는데 중요한 건 여기선 다시 말씀드리니까 인상 비평하는 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점수화를 시키는 겁니다. 점수화. 어이, 뭐 글을 잘 쓰네. 이런 거 갖고는 야, 지원 동기가 진짜 아주 절절하구만. 이런 걸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뭐 그런 게 일부 작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네가 와서 뭐 하는지 알고는 오냐입니다. 일단 아는지 알고는 오냐, 뭐가 필요한지는 알고 오느냐. 즉 무슨 말이냐? 좋게 말하자면 여러분 공고문에 여러분 잘 안 보시는데 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여러분 최초 공고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거 5급인데요. 5급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고문 중에 그 최초 공고문 몇 명 뽑습니다. 뭐 어느 단위에서 뽑습니다라는 공고문 여기 뒤에 보시면 뭐 직렬직무 직무기술서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에 선발 단위 나와 있는데 여기 담당 예정 업무와 필요 역량 이 두 개를 가장 좀 잘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얘를 나침반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동기에서 뭘 갖고 평가한다? 이거와 이런 내용들이 면접위원 그러니까 평가하는 위원들한테 이게 제공이 당연히 됩니다. 작성 내용 보고 이런 항목에 그러니까 평가의 세부 항목이 있거든요. 세부 항목에 이런 것들을 이해 담당 예정 업무에 대한 이해. 왜 근데 5점만 5점. 그죠? 필요한 지신 용장을 갖추었음.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직은 모든 게 다 계량화 그죠? 점수화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 거를 요거를 반드시
예, 스크린샷을 찍든 뭐 어디에 하듯이든지 자기 선발 단위의 것들을 반드시 하셔서 얘 내용이 지원 동기에서 그죠? 지원 동기에서 물론 이제 뭐 구분이 좀 덜 되기는 합니다만 지원 동기 및 직무 수행 계획서 내에 이 내용이 충실히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물론 공무원에 와서 다시 돌아오면은요. 뭐 7급도 동일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7급도 모집 단위별로 예, 동일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예, 이 부분. 자,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예, 담당 계조 확인 및 반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내가 중요한 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민간에서 잘 나가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예, 근데 국가와 정부와 국민에게 이런 부분에서 나의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스토리 라인에다가 구체적으로는 내가 어떠하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만저만한 자격과 능력과 그죠?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취지에다가 그리고 더 무엇보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담당하는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과 국가와 예,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요소만.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관리자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제 5급 것도 잘 보시면 7급과 5급이 다른 점은 5급은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매니저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국가직에서 7급은 약간 실무자 개념이고요. 5급부터가 관리자 개념입니다. 관리자라는 거는 밑에다가 팀원들을 적어도 몇 명을 두고 같이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운영해서 성과를 내거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축입니다. 말 그대로 관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급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관리자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리자 뭐 아마 그게 보시면 여기가 아니군요. 그 뭐죠? 서류 제출 요건에 보면 관리자 과정에서 어떤 관리자에서 팀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걸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5급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 본인이 예컨대 본인이 성과 같은 거를 이거 일종의 이제 지원 동기는 공무원도 있지만 본인의 자랑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요약 페이지 같은 느낌으로도 있습니다. 경력에 대한 요약. 그 경력에 대한 요약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건 예정 업무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가 있다. 관련된 역량도 갖추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5급의 경우에는 그 역량 중에 하나가 관리자 모드로서의 역량이 포함이 돼서 예컨대 이런 프로젝트에서 예컨대 본인이 몇 명의 팀원과 이런 식으로 본인이 기획을 하거나 운영을 해서 뭐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다. 뭐 이런 식의 모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관리자 모드로 무언가 성과를 낸 프로젝트가 됐건 그 무엇이 됐건 간에 그 개념을 같이 좀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원 동기는 내가 왜 공무원이 민간 경력에서 공무원으로 오는가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고민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유 그리고 와서 내가 어떤 거를 해보고 싶다 역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뭘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역량군을 내가 갖추고 있다라는 자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역량을 통해서 내가 뭘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싶다,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라는 부분에 대한 요식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요거를 꼭 반영을 좀 하셔라. 일종의 그래서 이거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이 전체 커리어에 대한 요약본, 어브스트랙트 같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는데 그 방향성을 공직, 공무원 이런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실질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5급은 관리자 모드까지 포함될 수 있게 커리어 정리를 좀 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핵심의 골자는 내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커리어의 자랑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서류들이 다 있기는 하나 그 내용들을 아주 심플하게 핵심적인, 그러니까 공무원에 도움이 될 것들을 정리해서 일종의 초록, 어브스트랙트를 만들어준다. 플러스 공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지원 동기 말 그대로 그 부분 그것만 같이 반영이 되시면 제일 좋은 지원 동기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짜리 느낌으로요.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직무수행 계획서는 또 뭐냐? 이제 이겁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고요. 이거 아마 구글링 하시면 특히 이제 공기업 공채 같은 데서 이거 많이 합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그래서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돌아다닐 건데요. 절대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이상한 거. 예, 이렇게 템플릿 같은 거 베끼셔가지고 하시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용은 뭐냐 그러면 아까 여기 말했죠. 내가 이 중에서 자, 내가 업무도 이해하고 다 하잖아요. 이걸 왜 쓰냐 그러면 그래서 이런 지원 동기와 역량을 가지고 내가 공직에 내가 오게 되면 본인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거를 내가 공직에서 이루고 싶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직 비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희망 업무보다는 조금 좀 장기적인 개념에서 이런 거를 이뤄내고 싶다. 예컨대 뭐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법제에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의 우리나라 법제에 관련된 전체적인 윤곽과 개념을 만들고 싶다. 뭐그 정도의 느낌으로 조금은 구체적이고 조금은 조금 거리가 있는 뭐 약간데 2, 3년, 4, 5년 약간데 이 정도 느낌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계획서는 공직 비전 개념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내가 뭘 해야 되는 역할로 뽑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요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요건 이제 당장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요거를 스타팅 포인트로 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이 정도를 이뤄보고 싶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대개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내가 이런 걸 열심히 하겠다는 좀 추상적인 얘기를 적는 경우들이 좀 많으시고요. 또 반대로 너무 구체적인 거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무슨 자격증이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서 연구 논문을 낼 생각이다 이렇게 너무 좁게 가시는 경우 그러니까 모호하거나 너무 좁거나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의 평가 단위는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게 강론이라면 이 중에서 내가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라는 거를 여기서 분리돼서 따로 자세하게 한 장짜리 정도로 설명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개념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지원 기관,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는 업무는 이제 일단 스타팅 포인트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공무원 해보시면 항상 그 업무만 평생 주구장창까지 취직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부서도 옮기고 승진도 하시고 뭐 그렇게 가게 되는 구조가 있죠. 따라서 지원 기관, 여러분이 지원 기관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고 지원 기관에서 그래서 주요 목표나 과제들 지금 뭐 이러이러한 게 현안이다. 이런 현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영역에서 이런 분야에서 이러이런 거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일을 해보고 싶다. 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이해와 기관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관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더 좋게 쓰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서 좀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관도 말씀드린 전체가 아니고요. 내가 관여되거나 지원한 분야의 그 기관의 업무 사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업무 사무 안에서 어떠한 미션과 목표와 예컨대 뭐 국정 과제가 됐건 그다음에 올해 업무가 주요 업무가 됐건 큰 방향이 됐건 여하튼 간에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확인하는 건 이런 걸 좀 취재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업무 수행 계획서에 몇 줄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이쪽 분야에 내가 지원하는 부서 혹은 부처 내 관련된 업무 분야에서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고 어떤 게 법제화가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뭐 근데 뭐 연구직이면 R&D가 이쪽 분야에 이런 부분에 R&D가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뭐 해외에서는 특히 기술직 같은 분들이 많으신데 해외에서는 이런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법제화나 이러이러한 R&D 지원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기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쓰시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각 부처에 가시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올해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뭐 국토교통부 2024 주요 업무계 구글링 하시면 아마 문서들이 튀어나올 텐데요. 그거를 보시면 특히 한 해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주요하게 일하는 업무들, 주요 업무들이 리스트업이 되어져 있는 법적 문서인데 그냥 뭐 아마 구글링 하시면 웬만하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만약에 다운을 받으셔서 내가 그 부처 중에 내 담당 업무가 어느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쭉 넘겨보시면서 내 업무 분야에서는 올해 이게 우리 부처에서 메인 업무군. 이런 거를 주요하게 하는군. 약간 그런 파악을 하시거나 두 번째 보도자료.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도 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보실 거 아니고요. 본인 되게 생산 부서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국이거나 국실 단위로.
그러면 땡땡국.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조직도에서, 내가 지원하는 국에서, 혹은 내가 지원하는 실에서, 혹은 과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들을 추진해 왔군. 예, 그런 거를 역으로 한번 훑어가면서 실질적인 업무 파악을 좀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인. 그걸 좀 보시다 보면 이 개념들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겠다라고 정리하는 게 조금 더 낫겠군이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해외장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예, 뭐 약간 내 표준화, 약간 내 표준, 뭐 어떤 기술 표준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면 해외 동향, 해외 저널, 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 가면서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고 내가 이런 걸 해봤으니까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구조로 짜줘 보시거나, 또 구글링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냥 뉴스 검색, 구글링 쭉 돌리셔가지고 구글링을 해보시거나, 그래서 이쪽 내가 지원한 업무, 그다음에 지원한 업무에 관련된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들을 내가 팔로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나는 이런 거를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가 얼마나 큰 원단 꿈을 갖고 있니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작게는 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내용이고, 이 지원 동기는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해서 그러면 뭐 하고 싶은데, 뭘 이룰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분리돼서 나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예, 평가 단위의 어떤 개념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요? 백지인데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따로 목차는 없어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 가끔 나중에 다 제출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어머 내용도 없고 딱 봐도 어디서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템플릿 100개 갖고 쓴 티가 너무 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왜 이런 게 왜 템플릿이 돌아다니지? 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좀 검색해 봤더니 주로 이제 공기업 공채에서 뭐 문의만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문의만. 그러니까 공채니까 막 대학생들한테 하는 건데, 또 이런 데 보면 뭐 해피캠퍼스 이런 데다가 무슨 몇백 원 주고 사고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막 그런 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 뭐 특정 양식이나 폼이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눈길도 주지 마시고 그냥 단지 내가 이런 목표가 있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좀 이루고 싶고 이거 왜 하고 싶고 필요성은 뭐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나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예컨대 뭐 물론 이제 연구자, 예컨대 뭐 기술직 같은 분들은 내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서 뭐 연구 논문을 쓰겠다, 이런 게 뭐 일종의 계획일 수도 있겠고요. 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좀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분야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민경채 분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좀 세부적인 내용들만 좀 쓰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러프하게 이런 목표, 또 뭐 구체적인 방안, 또 세부 계획, 뭐 그냥 아주 큰 틀에서 그 정도에서, 예, 양식은 뭐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자유롭게 쓰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걸 안 찾아보시고 쓰시면 그냥 아름다운 얘기를 쓰게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죠. 이쪽 분야에.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따라가는 느낌, 부처나 업무라는 걸 따라가고 기술적인 해외 동향까지도 따라가면서 내가 뭔가 업데이트라고 있다는 그 정도의 구체성만 조금 주시면 되게 크게 차별화가 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개는, 예, 필기합격자 발표해놓고 일주일도 안 돼요. 바로 내야 되기 때문에 잘 못 쓰세요. 하지만 이걸 조금만 찾아서 넣으시면, 왜냐 그러면 이게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예, 상대평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전체 응시생의 아마 절반이 안 될 겁니다. 3분의 1에서 절반 좀 이하일 텐데요. 나머지 절반은 그냥 개념 없고 그냥 쓰라니까 그냥 아름다운 얘기 쓰시고 이러는 분들이 최소한 절반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이것만 조금만 신경 쓰시더라도 아까 보셨던 평가 단위에서 이 점에서 조금 더 좁은 포인트를 따실 가능성이 높다. 경력이 비슷하면. 근데 이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그래서 좀 요 부분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뭐 선생님 저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뭐 기술적인 거나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뭐 당연히 여러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보더라도 뭐 이거 대신에 이거 넣으세요, 저거 넣으셔서 할 수 있는 당연히 역량이 없습니다. 각 모든 분야에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저한테 뭐 뭔가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다만 아까 포인트들, 이런 관점들을 가서 좀 내용 있게 쓰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는 공직에 대한 이해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공고문정의 요 부분이 어떻게든 내용에 좀 반영이 되게,
그래서 요거가 있는지 내용을 평가할 때 이렇게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군 이런 걸 했군 이런 거를 딱딱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뭐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리면 서류 전형에 대해서 뭐 충분히 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디에서도 이 서류 전형에 관련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왜냐 그러면 이게 이제 경험치가 저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쌓인 게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기는 한데 아마 좀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들으시는 게 이게 아마 최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일단은 서류 전형 낼 때 이 부분에 마지막까지 신경 쓰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로 워드에다가 좀 찾아가면서 조금 뭔가 구체적으로 좀 적자 여기는 구체적으로 적자 여기는 아까 요거를 좀 반영해서 좀 아름다운 말도 쓰지만 요걸 좀 반영해서 쓰자 요 두 가지만 좀 명심하셔서 좀 공을 좀 들이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다른 세로 챙기시는 것도 이게 일이라서 하나하나 증빙 떼고 이러려면 뭐 아마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지만 어차피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워드에다가 꼭 정서를 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본인이 좀 갖고는 계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혹시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마지막에 채팅창이나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같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가 좀 간단한 얘기인데 좀 배경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잠깐 좀 5분 정도 브레이크 하고요. 브레이크하고 8분만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2시 정각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진행 방식 한 30분 정도 빠르게 실제 면접은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픈 자료 리뷰하고 1시간 정도 진행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출게요.